저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 쓰기는 합격 쓰기일 뿐,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선생님께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2022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중등학교 특수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석 합격자 장미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일단 시험만 경험 삼아 시험만 봐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었고, 올해 연간 패키지를 끊었지만 실제로 공부한 건 3월부터 그리고 7, 8월에 슬럼프를 겪어서 너무 실제 공부한 시간이 짧아 되게 발등에 불 떨어진 공부를 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최한솔 교수님께서 1차를 채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교수님 말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 하면 너무 좋아하면서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채점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주변에서 다들 막 이번에 막 컷이 엄청 높을 거다, 이번에 문제가 쉬워서 그래서 너무 불안했지만 진짜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확인을 할 때 그 당시 노량진에 한 달 살이 하면서 그 고시원이었는데 그냥 덤덤했습니다. 그냥 마치 교수님이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그거 붙었어, 막 너무 좋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군 하고 정말 네 그냥 넘어가고. 근데 그건 궁금했습니다. 제가 78.67 1차가 점수였는데 커트라인이 궁금했어요. 세종시 커트라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건 근데 세종시가 인원을 너무 적게 뽑다 보니까 이런 카페 같은데 자료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차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를 보면서 덤덤했습니다. 2차는 확인을 할 때 저보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떨려 하셔가지고 저는 그날도 사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덤덤했거든요. 덤덤해서 근데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부담감이 갑자기 생기면서 한 10시 딱 안 들어가 보고 또 10시 한 5분쯤에 들어갔는데 또 서버가 느려가지고 끄고 그냥 멍 때리다가 한 10분 정도 멍 때리다가 들어갔는데 합격이라고 떠서 저는 그냥 다 덤덤했습니다. 그냥 시험을 한번 봐보자 생각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전공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학부생 때 좋아했었는데 전공 점수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으로 연간 패키지를 끊어보자 해서 찾다가 3가지 기준으로 최한솔 교수님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가 강의 수가 특수 과목을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들 중에 2번째로 많은 강의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많으신 분은 제가 감히 이거는 정말 시작도 못 해보겠다 하는 정도로 많으셔가지고 2번째 분을 찾아봤는데 최한솔 교수님이셨고, 제가 일지마결이라 뭔가 강의 수가 밀려있고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자 강의 수 2번째 많으신 최한솔 교수님을 선택했고, 둘째는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학부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항상 기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기출에 자신 있어 하시는 것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3번째는 최신 강론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부지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거 반영해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3가지 이유로 강의를 선택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장점을 여러 개 찾았어요.
첫 번째는 피드백이 진짜 빠르십니다. 카페나 카톡 완전 칼달이세요. 그래서 언제 시간에 상관없이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이었고, 둘째는 강론 수준의 깊이 있는 강의를 하십니다. 기본 이론은 1, 2월 기본 이론은 진짜 기본 이론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1, 2월 달에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잘 안 해서 그냥 강의만 슝슝 보고 넘어갔는데 진짜 이름에 맞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강의만 하시는데 이제 3월부터는 완전 달라지십니다. 제가 최한솔 교수님 강의 1년 커리를 들으면서 강론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깊고 자세하게 강론 수준으로 가르치셔서,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고은 교수님 신의사소통 강론만 보고 저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강의에서 무조건 암기해가 아니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강사님을 예전에 어떤 분이 듣길래 그냥 한 번 몇 번 들어봤는데, 그분은 수업을 하실 때 여기 알지? 이거 외우는 거 하고 넘어가시고, 이거 알지? 이거 외우는 거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한솔 교수님은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었지?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었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라고 그냥 이건 암기하고 넘어가시지 않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찝어주시는 게 참 저한테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초수랑 재수 이상을 나눠서 수준에 맞게 강의를 하세요. 저는 초수는 아니었지만 거의 초수 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서 초수에 대해서 초수는 이것까지 봐 라고 하셨을 때 뭔가 되게 안도감이 들면서 이것까지만 해도 될까? 의문이 있었지만 그것만 소화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교수님 말을 잘 듣는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가끔 이렇게 표포를 하세요. 오늘 이것도 못하면 어떡할래?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멘탈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상처였는데 나중에는 의지박약인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5가지 장점을 또 찾게 되었어요. 저는 연관 패키지를 전년도 12월 달에 충동적으로 끊고 1, 2월은 강의 완강만 하자라는 목표로 강의만 그냥 들었습니다. 복습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강의를 듣고 복습을 꼭 해야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걸 다 아실 텐데, 의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1, 2월에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고 대신 스터디를 구했어요. 제가 의지박약이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해줄 스터디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끝까지 2차도 그분과 같이 끝까지 정말 발표 날 때까지 같이 했던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저처럼 의지박약이신 분들은 생활 스터디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좋은 스터디분을 짝 스터디도 좋고 다인수도 좋지만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의지박약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여서 외부에 나가기도 힘들고 제가 집순이어서 집에 작은 독서실 책상을 들여놓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류 같은 거를 엄청 구경하고 사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써야 한다,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문구류를 진짜 많이 샀습니다. 책에 낙서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기를 해야 하고 해서 프릭션이라고 지워지는 펜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왔는데 강의별로 샀어요. 1, 2월의 기본으로는 초록색으로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3, 4, 5 그 심화 강의는 파란색, 몸풀 강의는 좀 주황색, 이런 식으로 각 색깔을 형광펜과 펜을 정해가지고 단권화를 하기 위한 문구류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강의에서 교수님이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건 하지 마, 이거 마인드맵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복습을 하기 시작했고 전공 영역을 11개로 나눠서 스터디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영역씩 한번 설명을 해보고 내가 아는 거 얘기해보고 하는 가벼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최한솔 교수님께서 특강 때 작년도 합격자 서브 있다 하시만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6월달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 서브노트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끝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단거나 최한솔 교수님의 이론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7, 8월에는 슬럼프가 심해서 너무 놀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슬럼프를 그렇게 즐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풀 강의도 완강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 못 듣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약한 영역만 들었습니다. 제가 약했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7, 8월 강의는 사실 잘 다 끝까지 들지 못했어요. 대신 연도별 기출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3, 6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스터디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기출을 오늘 스터디한 부분에 기출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최한솔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도별 기출을 주말에 스터디 선생님이랑 전화로 지금부터 유아 몇 년도 거 풀자 해서 풀고 전화로 다시 풀고 각자 풀고 전화로 다시 이 분석을 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부터 매일 아침에 스터디 선생님하고 법, 총론, 교육과정, 점자, DSM-5, 검사도구, 웹지침, UDL,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스터디 하셨던 선생님이 작년에 이전해에 최한솔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저랑 진도도 맞기도 했고 이 구성되어 있는 공부하시는 구성이 같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 8월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9월, 10월에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고나 자료를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월은 초록색, 심화 강의는 파란색, 7, 8월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계속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7, 8월부터 그 단권화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전에는 영역을 11개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영역씩 그래서 11주 동안 1회독을 했었는데 9월부터 15일 동안 1회독을 하고 점점 날짜를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1회독 전체 영역을 한 번씩 다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영역별 기출도 같이 풀었어요. 최한솔 교수님께서 영역별 기출을 진짜 분석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저는 단권화 기본 이론서에도 단권화 모든 최한솔 교수님의 모든 자료를 다 거기에 붙이고 프린트물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다 붙이고 영역별 기출 문제지에도 나오는 모든 강론, 새로운 강론, 신강론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다 붙여서 정말 최한솔 교수님 이론서랑 영역별 기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강의는 2주에 한 번 모의고사를 5회를 보셨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되게 못 봐서 두 번째 모의고사부터는 좀 열심히 각 잡고 봤는데 저는 인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스캔해서 제출하고 교수님께서 직접 9월, 10월은 직접 채점을 해주셔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 공부를 거기서 더 했습니다. 한 주에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다음 나오기 때문에 그 쉬는 주에 스터디 선생님하고 이 전주에 풀었던 모고를 확장을 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문제 하나하나를 최현솔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 하나하나를 강의 때 이 문제를 왜 내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왜 내셨는지 그 영역을 최소한 그 정답이 포함된 부분을 전체를 확장을 해서 나누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바운더리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진짜 단권화 자료 하나 가지고만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암기 스터디는 하고 있었고 단권화 자료로 이제 거의 3일 동안 1회독 하는 수준으로 마지막 이틀 동안 한 번을 다 보는 걸로. 네, 보통 하루에 1회독을 해야 된다, 11월 달 가면 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브노트가 아니고 그 책 이론서로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 책을 한 번 어쨌든 다 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브노트를 보는 것보다 훨씬 이 영역별로 흐름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았을 때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기출을 보았는데 기출은 9월 달까지는 전체를 봤지만 11월 달부터 약한 영역만 봤습니다. 제가 의사소통이 너무 약해서 의사소통 또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정보를 또 최현솔 교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 약한 영역만 기출을 끝까지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확실히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최현솔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면 첫 번째 OT 시간에 전 수강생들에게 수업 실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토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수업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터디는 진행을 하고 최현솔 교수님께는 영상으로 2번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스터디별로 시간을 정해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스터디원들과 같이 강의실에 가서 영상을 틀고 다 같이 그 스터디원들과 함께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피드백 용지를 적어서 주시는데 영역별로 얼굴 표시된 거 표시를 해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 밑에 고쳐야 할 부분 피드백 이렇게 적어서 되게 한 명 한 명 굉장히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2번 받고 교수님 강의는 12월 달로 끝이 나요. 왜냐면 1월부터 또 이제 새로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가 2차 강의는 끝인데 1월 달에 연락이 옵니다. 피드백을 해줄 테니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연락이 오세요. 새 학년도 준비를 하시느냐고 바쁘실 텐데 그렇게 끝까지 2차 강의 들으신 분들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가 12월 달에 했던 스터디가 끝나고 1월 달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가 한참 정체기였습니다. 맨날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 같고 피드백이 맨날 똑같고 나는 맨날 똑같은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뭔가 되게 발전이 없어서 좀 답답했던 순간이었는데 교수님께 연락을 받고 메일로 문제를 받고 연락을 받고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3, 4일 있다가 받았는데 정말 A4 용지 꽉 차게 하나하나 시간까지 적으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뭔가 맨날 똑같은 정체되어 있던 내용이 아닌 전문가의 신선한 시각으로 내가 이런 것도 고쳐야 하는구나, 내가 이런 거는 좀 잘했구나 하는 되게 리프레시 될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정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없었어요. 저는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해서 합격을 한 수험생이라 네, 정말 제가 했던 것만 적어보면 서브노트는 제가 제작해보려다가 실패하고 합격자 서버를 활용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저의 단권화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더라고요. 영역도 너무 많고 솔직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더더욱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몰라서 이걸 다 적어야 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서브노트는 제작하는 거다. 안 그러면 그냥 이론서를 베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셔서 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작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합격자 서버를 활용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확실히 제가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거는 끝까지 못 갖고 가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보면 서브노트를 되게 많이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나한테 맞는 서브노트를 찾으면 진짜 너무 럭키 행운인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눈에 안 익는다면은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자 서브도 포기하고 단권화로 갔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료는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내 눈에 퍼벅 박히는 그런 나에게 맞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권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기본서에 모든 강의 내용, 유인물 전부 다 추가해서 10월까지도 계속 추가를 하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 신강론이 나오면 또 그 자료를 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론서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지 맞는 건가 찾아보고 거기 넣고 하면서 10월까지 끝까지 수정을 하면서 그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첫째는 신체 건강. 정말 장기전입니다. 제가 진짜 약도 많이 안 먹는 정말 건강 체질인데 나중에 2차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코로나라 집에만 박혀 있어서 운동을 할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그러시면 나중에 2차 할 때 펑펑 울게 되십니다. 신체 건강을 공부 1시간 덜 하시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시험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체력 회복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건강. 선생님들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책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거밖에 못했어. 나는 강의를 지금 7, 8월인데 이거밖에 문풀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스트레스가 또 공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저는 정말 꽃밭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봐도 제가 문풀은 완강도 못했고 모의고사도 첫 번째 시험에서 백분위가 30점대였거든요. 그치만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거 다 어디 안 가고 머리에 다 있으실 거예요. 마무리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임용고시 특히 1차에 막 마법 같은 특별한 비법은 저는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기출 중요하고 순공 시간 늘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고 이런 거 임용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라면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수기는 합격수기일 뿐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선생님께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